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 당연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한편으로 지금 검찰의 손을 들어준 법원,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무슨 내용인지 기사를 보면서 같이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고일석 선생님의 그 해설인데요. 당연한 기각 결정 내리면서 한편으로 검찰 손 들어준 법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이죠.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정말 당연한 결과인데요. 그 기각 사유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등의 엇갈리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굉장히 찝찝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법원이 발표한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해보자면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 경위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그래서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서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당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정경심 교수 얘기죠.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재수의 비위 내용, 유재수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그래서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이 얘긴데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근데 요약을 해보면 무슨 소리냐면요. 일단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거는 요약해보면 이겁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이제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 그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다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 경위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 소명을 부연하는 부분에서는 직권을 남용했고 감찰을 중단했으며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며 마치 판결을 내리듯 자세하고 단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랫부분에 이제 그 유재수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그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앞에 판단과는 또 상반되는 또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을 보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던 검찰이 되게 이제 신난 그런 내용이죠. 뒷부분은 조국 전 장관 측이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요약해보자면 검찰이 환호할 만한 내용 일부,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 측이 환호할 만한 내용 일부, 이거를 짬뽕시켜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여부는 영장 발부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판단을 하면서도 검찰 편과 조국 전 장관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죄를 지은 건 맞는 것 같고 죄질은 나쁘지만 그다지 큰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서 구속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게 이 판결문의 핵심 요약입니다. 근데 왜 그렇다면 법원은 기각 결정문을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찝찝하게 썼을까요? 이 기사를 보시는 바와 같이 구속영장 발부 혹은 기각 결정문에서 사용되는 범죄가 소명된다. 지금 이 범죄가 소명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유죄가 확정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유죄 입증의 정도가 절반 넘는 정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뒤에 범죄의 내용을 단정적으로 제시하고 법치주의 후퇴,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 저해 등의 평가를 덧붙여서 유죄 입증의 정도가 일반 경우보다 더 높은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속 여부만 놓고 보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건 다른 어떤 사정도 뒤집기 어려운 가장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이 구속영장 재청구가 이 건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가장 중요한 기각사유인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보면 조국 전 장관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범죄 혐의 소명과 죄질, 이걸로 검찰의 체면을 살려줌으로써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받게 될 타격을 최소화시켜주려는 의도가
자연스럽게 내포가 돼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범죄 소명의 부분을 이례적으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해서 영장기각으로 실망하게 될 검찰을 달래주려는 그런 과도한 배려로 읽히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법원이 이미 혐의 소명 여부와 죄질에 있어서 정말 과할 만큼의 표현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은 굉장히 화가 났는데, 이게 또 다르게 보면 이거를 법원도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이 추가 보완을 통해 영장의 재청구를 시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문서들이 폐기됐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를 강조했던 검찰의 주장은 완전히 기각됐으므로 영장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부분을 따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국 영장 재청구는 사실상 어려워지고요. 이 정도 했으니까 영장 재청구는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사도 할 만큼 했으니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라는 조언과 충고의 뜻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법원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그 검찰에게 절반의 승리를 선언해 준 것도 맞는데요. 결국 그 정치적 선전전과 여론전으로 변질돼 버린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공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빌미를 마련해 준 셈이기도 합니다. 벌써 언론들은 범죄 소명을 앞세워서 보도하고 있죠. 일부 범행 경위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 부분과 법치주의 후퇴와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 저해를 언급한 부분을 죄질이 나쁘다로 단정적으로 뭉뚱그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여론전의 방향을 가능케 해주는 부분인데요. 이걸 보더라도 언론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기사를 써서 조국 전 장관을 계속 흔들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법원의 그 영장 기각 결정문을 보더라도 감찰 종결을 직권남용으로 몰고 가려는 검찰의 의도는 그 뜻을 이루기 쉽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재판 준비 기일에서부터 검찰이 제시한 혐의 입증이 허점투성이인 것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국 전 장관 재판 과정에선 더 큰 허점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죠. 이 앞에 말씀드렸던 재판 준비 기일에서 그 허점투성이인 건 바로 정경심 교수 이제 재판 과정을 뜻합니다. 최민희 의원이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조국 그 영장 기각, 언론 왜곡 방향. 그래서 죄질 나쁘나 혹은 범죄 혐의 소명. 이 죄질과 범죄 혐의 소명,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키워드인데요. 이게 그래서 정경심 교수를 고려해서 봐준 것이라면서 계속 왜곡을 시키고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중대한 범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게 바로 기각의 핵심 사유고, 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 그래서 이 이유로 기각이 됐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죄질이 나쁘다라는 말은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잠시만요. 이 죄질을 언급한 거는 그 권덕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그 직접 작성한 그 언론용 보도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론의 그 보도자료로 낸 거랑 이 기각사유 전문이랑 비교해보면 이게 한마디로 보도자료와 그 전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요 첫 번째 주제인 이 내용도 제가 따로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에 계속 공직자윤리법 위반 운운을 흘리는 건 역시 수사와 무관한 검찰의 정치행위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본시장법은 취지상 운용사를 처벌하는 것이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정 교수를 엮으려면 불법 행위를 알고도 참여 정도로 누명을 씌우는 정도로는 불가능하고 정 교수가 코링크 자체를 소유한 오너라고 증명해야만 적용이 가능하다. 지금껏 검찰이 변죽을 두들긴 정보들은 모두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불과하지 정 교수 코링크 소유설은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 물론 코링크는 정 교수가 아닌 익성 것이다. 그에 대한 근거는 이미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왔다. 여러분 참고로 익성과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은 전혀 무관한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네, 참고해 주세요. 표창장 위조 혐의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위조설에 대한 수없이 많은 반박 근거들이 있지만 다 제쳐놓고 무엇보다 검찰은 표창장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다. 사본과 사진만 가지고 위조 여부를 다툴 수가 없다. 검찰이 어제 자택수색을 하면서 그게 표창장 원본을 찾기 위해서라 언플했지만 실제 찾아내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자택에서 찾아냈다 해도 위 3번에 의해 증거 능력이 없다. 아까 3번 기억나시죠? 3번 기소 후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이미 대법원 판결에 의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인턴 증명서 위조 역시 명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발행의 권한을 가진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 한인섭 교수가 직접 직인을 찍었기 때문에 검찰이 뭘 어떻게 논리를 갖다 붙이든 위조도 불법도 아니다. 한편 어제 동아일보는 한 교수 측 인사의 발언이라며 조 장관이 센터 실무진에게 부탁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지금은 기사가 아예 삭제됐다. 완전히 사실이 아닌 것이다. 어제 나온 하드디스크 직인 없는 인턴 증명서 운운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에 대한 가능성을 이미 어제 다뤘지만 그와는 별개로 법적 의미가 없는 일이다. 직인 안 찍힌 증명서는 단지 양식일 뿐 증명서가 아니다. 그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 검찰은 정황 증거라며 악용하고 싶겠지만 실제 증명서가 한 교수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됐다라는 강력한 증거 앞에서는 정황 따위 아무 효력도 없다. 검찰이 조 장관이 웅동학원 소송에 관련됐다고 주장하려 흘리고 있는 웅동학원 서류자택 PC 발견 운운도 법적으로 전혀 아무런 효력도 없다. 조 장관은 상당 기간 웅동학원 등재 이사였으며 학원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등재 이사가 서류 정도 받아봤다고 해서 소송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더욱이 웅동학원 소송은 조 장관 동생이 계약서에 의해 명백한 채권을 단지 채권 소멸을 막기 위해 기한 연장 목적으로 소송했던 것이므로 패소가 뻔한 소송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론을 했다면 오히려 그쪽이 배임이다. 증거인멸 교사 어쩌고도 전혀 적용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교체 당시 조 장관이 한 투직원에게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인멸을 씌우려는 것인데 뭐 이건 따져볼 가치도 없다. 더욱이 하드디스크 교체 자체가 거짓 혹은 과정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한 투직원의 이미 제출로 2개씩의 하드디스크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검찰은 그 두 쌍의 하드디스크의 내용의 차이에 대해 아무런 언플조차 내놓지 못했다. 내가 추정했던 대로 교체가 아니라 백업용 복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위의 내용은 추정이나 논증이 아닌 진실 그대로 팩트다. 이 내용들에 반하는 모든 언론 기사들은 가볍게 생 거짓말이라고 제껴주시면 된다. 물론 그런 보도를 써갈긴 기자도 당연히 계략이다. 네, 그래서 따라서 패치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은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유일하게 우려할 수 있는 것은 여론이다. 검찰이 이 모든 팩트들에 의해 패배가 너무도 뻔함에도 저 난리통을 부르는 목적도 오로지 여론 조작이다. 실제 소송에서 이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거짓 수사쇼로 여론을 조작해 조 장관을 사퇴시키려는 목적이다. 그러니 패치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투철한 의식과 행동만이 검찰의 이런 천인공노할 의도를 깨부실 수 있는 궁극의 해법이다. 문재인 정부를 세운 그대들이여 이번엔 문재인 정부를 수호해 주시라.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 뭐 쭉 길게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워낙 내용을 잘 써주셔가지고 이 내용 자체가 알기 쉽게 요약을 하신 것 같아서 쭉 읽었습니다. 이 박지훈이라는 이제 대표님의 페이스북 글을 이제 가져온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압수수색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없다. 그리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자택 압수수색이고 조국 자택 압수수색으로 기사낸 건 엄연한 그 오보 가짜뉴스고요. 기소 후에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건 이미 과거 대법원 판결로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 자체가 망신주기 쇼라는 겁니다. 정치쇼. 공직자윤리법도 적용이 불가능하고요. 공직자윤리법 사건 당시 검사가 바로 윤석열 현 검찰총장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걸 알면서 강행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자본시장 위반 혐의도 적용이 불가능하고요. 표창장 위조 혐의도 적용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인턴 증명서 위조는 명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나머지도 다 성립이 안 되고요. 다 성립 안 됩니다. 그냥. 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인데 지금 그 검찰은 뭔가 엄청난 게 있는 것처럼 자꾸 압수수색도 하고 막 언론에 막 그 피의사실 공표도 하고 국민의 알 권리 하는데 도대체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 집에 우리가 뭐 궁금합니까 여러분? 뭐가 보고 싶습니까? 남의 집 사생활이 그렇게 궁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들 빼고. 검찰과 언론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집에 알 권리라고 하면서 자꾸 뭘 알려달라고 하지 않거든요. 전혀 알고 싶지 않은 걸 갖다가 자기네들끼리 멋대로 뭐 알 권리라고 그러고 그럴 때 국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고 있는데 멋대로 자꾸 그렇게 국민 가져다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자꾸 저렇게 국민의 알 권리를 명분으로 저런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번에 개혁하지 않으면 저 검찰 세력들은 그 기득권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보다도 한참 위에 있는 그 검찰이라는 어마무시한 이 거대 그 기득권 세력은 영원히 우리 국민의 머리 위에서 군림할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이죠. 저녁에 100만의 그 촛불이 모여서 다 같이 그 저 악마들을 몰아내고 당당하게 진짜 민주주의를 되찾고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언론 공수처 설치하고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하고 선거법도 개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제발 우리 국민들이 살만한 나라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 검찰분들 그 과거에 그렇게 누려오던 거를 뺏기는 게 그렇게 싫으십니까? 뭐 저도 아까 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과거에 가지고 있던 걸 뺏기는 게 싫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말 같지도 않게 한 가족의 인권마저 완전히 들추어내면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그렇게까지 지키고 싶습니까? 꼭 그것만이 답입니까? 그런 거 없어도 본인들이 이미 다 잘 먹고 잘 사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가족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지도 모르겠고요. 더 나아가서 왜 멀쩡한 국민들을 자꾸 그렇게 가져다가 끌어다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수사 인력이 한 딸의 SAT 2130점 맞을 정도로 공부를 잘하고 영어도 잘했던 그 한 학생의 표창장을 뒤질 시간에 세월호 수사 제대로 좀 해주시고요. 가습기 살균제도 수사 좀 제대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장자연 씨 사건, 그다음에 김학의 사건, 뭐 버닝썬 사건 이런 거 좀 제발 제대로 수사 좀 해주세요. 엄한 거 털고 있지 말고요.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 설치가 만약에 싫다 그러면 이딴 식으로 그 한 가족의 모든 인권을 이렇게 말살시킬 게 아니라요. 본인들이 알아서 잘하면 그 중에는 공수처 설치를 이렇게 계속 밀고 가자는 사람도 있겠지만 야, 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잘하면요. 본인들이 제대로 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말 같지도 않은 짓들을 하면서 공수처는 설치하기 싫다고 이렇게 애처럼 떼쓰는 거는 저는